우리 아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낯선 동네, 작은 원룸, 익숙하지 않은 생활 리듬까지.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자취방에 침대 하나만 신경 써도 아이의 기운과 흐름이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시작하는 작은 원룸에서 기운이 편안하게 흐를 수 있는 침대 배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침대의 방향입니다. 왜 침대 방향이 중요할까요? 풍수에서는 잠자는 자리를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봅니다. 기운은 머리 쪽을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침대의 머리 방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문은 운, 기, 에너지가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침대 머리가 문을 바라보고 있다면 기운이 문을 통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머리는 기운이 드는 곳이 아니라 기운을 머금고 쉬는 자리인데 문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기운이 부딪히고 흘러나가게 되는 구조죠. 또한 심리적인 긴장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데요. 사람이 자는 동안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인데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면 무의식 중에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 라는 경계심이 생깁니다. 특히 자취방처럼 혼자 사는 공간에서는 이런 무의식적인 긴장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침대 머리는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배치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원룸 특성상 배치를 바꾸기 어렵죠. 이럴 땐 파티션, 가림막, 식물, 커튼 등으로 시선과 기운을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 위에는 무거운 수납장이나 날카로운 조명은 피하고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배치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침대 머리가 문을 바라보는 구조는 들어오는 기운과 계속 충돌하면서 내 기운까지 흩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다면 꼭 보완해 주세요. 풍수는 보완이 핵심입니다. 침대 머리 모양도 신경 쓰면 좋은데요. 침대 머리는 기운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내 몸과 운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기운의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 방향, 즉 헤드보드 부분은 기운을 받고 모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모양이 일정하고 안정감 있을수록 그 자리에 기운이 머물고 사람의 몸과 마음도 심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모양은 기운을 흐트릴 수도 있죠. 헤드보드가 구불구불하거나 삐뚤거나 비대칭인 경우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산만하게 흩어지고 숙면 방해, 반복되는 악몽,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조형은 살기를 유발해 기운이 예민해지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이미 침대 머리가 불규칙하시다면 직사각형 모양의 패브릭 쿠션이나 목재 판넬, 라탄 백보드 등을 헤드 쪽 벽면에 덧대어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일정하고 단단해 보이면 기운도 그 흐름을 따릅니다. 아예 헤드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랫 공간이 허의 기운이 흘러나기 때문에 낮은 수납장이나 우드박스를 머리 아래에 살짝 붙여서 기운을 잡아주세요. 기운은 형태와 시선을 따라 흐릅니다. 불규칙한 헤드보드라도 정돈된 형태처럼 보이도록 보완해주면 충분히 좋은 기운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멀티탭 같은 전기장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전기장치는 기가 매우 강하게 흐르는 기물로 봅니다. 그런데 침대는 기운이 쉬어야 하는 공간이죠. 즉, 조용하고 안정된 기운이 필요해요. 전기장치가 가까이 있으면 강한 기운이 숙면을 방해하고 몸이 회복되지 못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전자기기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기파를 끊임없이 방출하죠. 전자기기를 바로 옆에 둔다면 수면 중에도 기운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이 깊이 잠들지 못하고 겉돌게 된다고 표현해요. 결과적으로 불면, 악몽, 피로 누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은 침대 바로 옆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옆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전자기기와 머리 사이에 소품 하나를 두시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이 되는데요. 나무 소재의 작은 선반을 배치해주세요. 나무는 금기나 화기를 부드럽게 순환시켜줍니다. 전자기기와 사람 사이에 기운의 쿠션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장판입니다. 전기장판은 강한 열과 전기의 결합체입니다. 풍수에서는 열은 화의 기운, 전기는 활성 기운을 의미하죠. 이 둘이 합쳐지면 기운이 과열되고 소모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침대는 기운이 쉬는 자리인데 전기장판이 계속 작동되면 몸의 기운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 전기장판을 포기할 수 없겠죠? 풍수적으로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자기 전까지만 켜고 잠잘 땐 반드시 꺼주세요. 전기장판은 풍수에서 기운을 데우는 게 아니라 태운다라고 표현해요.
예열 후 전원 차단.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얇은 면 패드나 천을 덧대서 기운을 완충할 수도 있는데요. 전기장판 위에 바로 자지 말고 면, 린넨, 목재 성분의 커버나 얇은 패드를 덧대서 기운의 직접 전달을 완화해주세요. 전기장판은 잘만 쓰면 따뜻한 도구지만 잠자리에서 오래 켜두면 기운을 소모시키고 재물운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열만 하고 꺼주는 것, 이게 풍수의 핵심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의 종류인데요. 돌침대나 철제침대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운이 차갑고 무겁기 때문인데요. 돌이나 철은 금속 광물 계열로 풍수의 오행 중에서는 금과 토의 기운을 매우 강하게 가집니다. 이 재질들은 자체적으로 차갑고 무겁고 단단해서 사람 몸이 쉬어야 할 잠자리에서 기운을 눌러버리는 작용을 하죠. 쉽게 말해 내 몸이 회복되는 공간인데 기운이 눌려서 회복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운이 순환하지 않고 정체되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돌과 철은 기운을 흡수하거나 흘려보내는 성질이 약해서 에너지가 막히고 공간 전체에 묵직하고 흐름 없는 기운을 만들어 특히 작은 원룸처럼 기운 순환이 중요한 공간에서는 무거운 침대가 전체 흐름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철제 침대는 금속 프레임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전자기기와 전자파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콘센트, 전기장판과 함께 쓰면 에너지가 뒤섞이고 잠자리가 흥분된 기운이 되는 거죠. 특히 어린 자녀, 예민한 성격의 사람, 사회초년생에게는 이런 환경이 무의식적인 불안과 피로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요약하자면 돌과 철제 침대는 차갑고 무거운 기운으로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기운이 흐르지 않고 눌리게 만들어 숙면과 운의 흐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미 돌침대나 철제 침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침대 위에 천연 패브릭을 덧대시면 됩니다. 돌침대는 차갑고 무거운 토의 기운, 철제 침대는 날카롭고 단단한 금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부드럽게 중화해줄 나무 성질의 소재가 필요합니다. 린넨 소재나 면 소재, 울 같은 부드러운 섬유는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어서 무겁고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거기에 원목 트레이나 작은 목재 프레임 커버까지 함께 활용하면 기운이 몸으로 직접 닿지 않도록 완충층이 형성되어 한결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 완성됩니다. 침대 머리맡에 식물 또는 나무 소품을 두셔도 좋은데요. 관엽식물, 나무 재질 수납함, 라탄 바구니 등을 두면 전체적인 기운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너무 큰 식물은 피하고 작고 둥근 형태의 식물이 좋습니다. 돌이나 철제 침대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겠죠? 좁은 원룸. 이미 구조가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괜찮습니다. 풍수는 언제나 말합니다. 바꾸기 어려우면 보완하라. 침대 하나, 전기장치 하나, 작은 쿠션이나 커튼 하나로도 기운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자취를 시작한 우리 아이, 낯선 공간에서 복된 기운 속에 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작은 디테일 하나만 챙겨주셔도 그 아이의 하루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풍수 정보를 받아보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